리플 민코인 해킹 사태. 오늘은 고위험 고수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코인의 교환가치 형성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코인은 다 0과 1의 비트로 이루어진 암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리플처럼 어떤 목적성, 그 다음에 희소성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밈적인 요소를 대표하는 밈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으로 나누죠. 이런 것들의 교환 가치는 사실은 인간이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그 교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줘서 그대로 시행되는 거였지만, 지금의 코인의 교환 가치는 인간의 인기에 의해서 그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갠슬러 SEC 코인 이외에도 수많은 코인이 있는데 굳이 갠슬러 SEC 코인에 투자 또는 도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갠슬러 SEC 코인이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면 소수점 이하 0.7개 빼고 하면 8,000대에 그 처음 가격이 시작돼서 아마 35,000대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해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한 75% 폭락한 상태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75%나 폭락하고 해킹까지 된 걸 굳이 돈을 넣어가면서 도박 소리까지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각자 개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코인의 본질적 가치와 그 다음에 해킹 전후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 내지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갠슬러 SEC 코인의 위험성이 뭘까요? 재단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위험이겠죠. 또 하나는 해커가 물량을 안 파는 것,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12번의 동영상을 만들면서 느꼈던 거는 재단은 이 SEC 코인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냐면 밈적 요소가 강하고 이거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해커는 자기가 해킹한 물건을 갖다가 팔 생각이지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이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암호화폐, 하다못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쓰는 화폐, 동전마저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요즘 길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줍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못 봅니다. 10원은 돈이 아닌가? 옛날에는 1원짜리도 줍고 그랬는데 요즘은 10원짜리가 떨어져도 줍지 않고 100원짜리도 그렇게 줍는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듯 화폐는 인간에게서 잊혀지면 그 교환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갠슬러 SEC 코인이 사람에게서 잊혀지면 그것은
더 이상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토크노믹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원래 목표는 10%는 운영에 쓰고 생태계 구축에 쓰고 90%가 커뮤니티에게 풀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90% 중에 23.77%가 탈취당했고 100조 100만 개가 탈취당했고 나머지 66.23%는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도 한 9%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56% 정도가 남아있고 운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따지면은 66% 정도가 남아있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해커가 탈취해서 분산해서 지금 팔고 있는 그 코인 자체는 결국은 커뮤니티한테 풀려야 될 몫이었습니다. 단지 거기서 나오는 금전적 이득을 해커가 훔쳐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 재단 입장에서는 나머지 토큰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이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 측에서는 아직도 겐슬러 SEC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단어나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밈적 요소가 너무 크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 하나는 인간에게서 이 겐슬러 SEC 코인이 잊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잊혀질 수 있을까요? 겐슬러 SEC 코인은 지금 현재 랭킹으로 따지면 9위에서 17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요즘 최근에는 12위에서 13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거래량도 1조 7천억 개에서 2조 4천억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거래 금액도 33,000 XRP에서 4만 XRP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풀려있는 물량도 108조 7,696억 개가 풀렸고, 지갑도 꾸준히 상승하여 7,219개가 됐습니다. 하루도 지갑이 상승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그 해커가 판매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서 이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갑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구매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108조 개의 그 시장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사고 파는 물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해커가 있거나 말거나 자기네들끼리 사고 파는 거죠. 물론 현재까지는 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시장을 형성한 상태에서 이것이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시장이 이제 다른 거래소하고 연동이 돼서 모든 거래소에 퍼져나가는 시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자체 그 덱스 거래소 한 곳에서만 이렇게 꾸준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거래소로 번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투자 원칙에서 보면 주어진 위험이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니면 내가 타파할 수 있는 위험인 건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타파할 자신이 없는데도 투자를 하는 거라면 100% 도박이고 그 위험이 왔는데 그걸 분석을 해봐서 내가 이걸 얼마든지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도박이 아니고 투자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박을 하고 계십니까? 재단은 오늘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재단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겐슬러 SEC 코인을 드랍시킬 수도 있습니다. 드랍시키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 XRP 원장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개별 원장 주소가 다 있습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SEC 코인, 겐슬러 SEC 코인을 재단한테서 샀는지 해커한테서 샀는지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 구매자들의 원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매했다가 그 해킹으로 인해서 팔고 나가서 손해본 사람들한테 그 지갑 주소로 얼마든지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갖다가 전부 상폐하고 다른 코인들 얘기로 따지면 소각을 하고 이것을 샀다가 손해본 사람들에게 XRP로 보상을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해커도 벙찌겠죠. 재단이 완전히 이걸 드랍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재단은 3월 21일 해킹 이후부터 지금 4월 18일이 지나가는 동안에까지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이 프로젝트를 드랍해야 되겠다, 중단해야 되겠다거나 지금 해커한테서 코인을 사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검토할 때까지 사지 만들거나 또는 팔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단은 지금 구매한 토큰을 팔지 말라, 팔아라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단이 한 말은 뭐냐면 해커한테서 사지 말란 얘기만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그러면 해킹 당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커 물량을 사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커 물량을 사고 안 사고는 고객들의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미 사서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으로 재단에서 구매한 겐슬러 SEC 코인을 팔으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고 팔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왜 팔았을까요? 그건 유튜버들이 실패한 투자다. 그리고 민코인은 위험하다. 그리고 고위험 고수이기 때문에 그 고위 위험에 닿았으니까 빨리 팔고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듣고 마구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보상 책임이 있을까요? 유튜버들일까요? 아니면은 겐슬러 SEC 재단일까요? 재단은 이미 구매한 코인을 팔아라, 팔지 말아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커 물량이 풀리고 있으니까 구매하지 마시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단이 해커로 인해서 그 고객들이 그 코인을 팔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튜버들이 지금 잘못된 투자를 했으니까 위험한 고위험에 돈을 던진 꼴이 됐으니까 담은 몇 푼이라도 건져라. 그래서 빨리 팔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그게 실제로 손실이 돼버린 거죠. 하여튼 재단은 오늘도 가지고 있는 토큰을 팔아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드랍됐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해커의 동향에 대해서도 트위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커 동향입니다. 해커는 오늘도 5천억 개 정도를 팔았고 이거는 이제 오전 물량이니까 오늘 뭐 저녁 때까지 하면 한 1조 개 정도, 1조 2천억 개 정도를 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6%대가 무너져서 5.97%까지 왔습니다. 해커 물량도 이제 25조 1,461억 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물량의 끝이 천천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에 1조 개씩 팔아도 25일이면 해커 물량이 끝이 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9일 판매 현황입니다. 보시면 12시 21분경
그렇죠. 11시 50분서부터 12시 21분 사이에 한 5천억 개를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해커도 이렇게 확 집어 던지고 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꾸준히 팔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4월 19일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이게 3시간짜리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가격 변동 추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커가 좀 물건 집어 던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안 집어 던지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고, 그런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커 물량이 다 소화되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이 단지 이제 탄착 지점이 뭐 2000에서 1800, 1900 사이 뭐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익스체인지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길어봐야 25일 정도면 해커 물량이 다 끝나지 않을까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